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교수 한혜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세상에 재미있는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떤 매체이든 간에 상관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뭐든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기획하고 창작하는 연구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어디 있는가를 볼 때쯤만 하더라도 20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종이로 된 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책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문학으로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늘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을 항상 받았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그 작가들이 대부분이 사실상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볼 것이다라고 예상되었던 독자로 당시의 작가가 염두했던 것들도 역시 주로 지식인층, 남성 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제 50년 혹은 100년이 지나서 연구를 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여성이 훨씬 더 이야기를 재미있게 못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성 연구자들의 뭔가 열정이 부족해서 적을까? 그러기엔 너무 억울했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학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2%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금요일 밤에 이제 논문 한 편을 마치고 제가 이제 디지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새로 나온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머리를 식히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게임을 하고 있지? 재밌잖아. 근데 뭐가 재밌지? 이 속에 의외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종이와 문자가 아니라 다른 식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밀레니엄이 한참 넘어가던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서 그 어떤 금요일의 자정에 열심히 그 몹들을 죽이다가 저는 그 순간 좀 다른 식으로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키워드인데요. 그 안에서 이야기들을 살펴보던 중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자신들의 아주 작을 수도 있는 일상을 촘촘히 담아내고 그 기억의 흔적을 남아내는 굉장히 많은 블로거들이 상당수가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 여중고생들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 그리고 창작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다음에 그 팬픽 카페를 들어가 보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 거의 10,000명이 넘는 이 그 여고생들이 너무나도 극적인 이야기를 사실은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요소를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자세가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게임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문적으로서 버추얼 월드 안에 나타나는 스토리텔링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키워드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여자가 무슨 게임을 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그 연구자 분들과 교류할 일이 있을 때 제가 나타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잘못 오셨는데요. 소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게임을 연구하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이 하신 말씀이 의외로 되게 멀쩡하게 생기셨네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선입견이 있구나. 그럼 두 번째,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연구하고 좀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게임을 공부를 합니까?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즉 여자가 게임을 공부한다. 최악의 문장을 제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제가 좌절을 할 수도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줬던 것들은 사실은 1세대라고 분류가 되는 국내외의 버추얼 월드 혹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키워드로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여성 학자들입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1세대 이제 연구, 선행 연구들을 보는데 재미있는 것이 굉장히 다수가 의외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섹스피어를 공부하다가 어떻게 보면 홀로덱에선 햄릿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던 자넷 머레이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원래는 희곡 전공이었대요. 그런데 머드 게임을 보고서 아니 이것은 희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한 브렌다 로렐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상 다 그 국외에서는 1세대로 분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다. 지난 문학이나 그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여성이 이렇게 1세대를 점했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국내적 상황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인문학을 이야기하시는 최희실 선생님이시라던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버추얼 월드의 철학을 얘기하신 여명숙 선생님 등이 전부 다 사실 여성이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 2%의 부족함을 가지고 시작하신 결과 거기에 귀결하셨다고 감히 믿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부족한 2%를 찾아서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문학이 아닌 버추얼 월드로 들어간 것일까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버추얼 월드,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스토리텔링과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그 작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작가가 종이에 1페이지로 그것을 써내면 우리는 그것을 그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로 읽어내려가는 방식이 기존의 선형적인 체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으로 친다면 사실은 기반적 서사밖에 없는 것인데 가상세계라던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대안적인 창작 공간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기반적 서사를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 스토리, 이상적 서사라던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재미있는 우발적인 서사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와 문자가 그 여지를 가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오히려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수동적 차원에 머물렀던 수동자가 아닌 사용자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랜덤한 우발적 스토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의 매력 때문에 제가 계속 한 번 빠져든 이후 멈출 수 없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의 본질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그 본질 중에 어떤 면이 여성성과 맞닿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때문에라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랑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미래를 그리는 데 있어서 현실의 연장을 하려는 상상력을 하지 현실에 반하는 상상력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성, 저를 포함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실제로 현실을 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현실 혹은 비현실, 심지어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초현실까지도 바라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자체가 가상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반현실, 비현실, 초현실적인 욕망과 굉장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누구도 게임에서 다시 직장으로 나가시고 다시 학교 가서 기말고사 보고 싶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만큼은 요정이 되고 싶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전사가 되어서 지구를 지키고 싶으신 것이지 그 현실의 연장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이 여성성과 다 있는 첫 번째 특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질은 사실 이것은 이야기가 가지는 기본적 속성이기도 한데 문학에서는 좀 잊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로 금기와 위반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렇진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반드시 금기와 위반이라는 모티브를 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금기와 위반을 담아내는 것을 굉장히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역시 가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상은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있음직한 일,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일이라는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기와 위반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상과 맥을 맞닿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이라제 때 그 천일야화에서 세이라제대의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 천일야화 자체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메타적인 이야기를 담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왕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표면적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독자이거나 혹은 관객이거나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여성, 금기와 위반을 얘기하고 알아서 이야기가 고무될 쯤 딱 끊어줄 줄 아는 이 세이라제데가 굉장히 훌륭한 스토리텔러였던 것이죠. 가상의 본질은 지금 세이라제데에서 보여지는 구비문학적인 특질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에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인쇄문학의 어떤 툴을 따른다기보다는 마치 손자가 아빠한테 혼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안기는 것처럼 구비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특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구비문학의 특질 중에 많은 부분이 이야기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세이라제데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금기와 위반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세 번째 특질로는 바로 공유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이제는 그 일상적으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공유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인쇄문학의 어떤 그런 구조와 형식에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상세계에서 집단지성이 창작을 할수록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진다는 것, 즉 하나보다는 열이 낫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수록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죠. 저는 팬픽도 그러한 면들을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게임 역시 문자와 종이라는 걸 포기했을 땐 분명히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독을 제외하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집단 지성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즉 뭔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그거를 소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는 정도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내가 좀 이어서 해볼까 하는 이런 구비문학의 다양한 형식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길 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나 넘어지면 모든 엄마들이 다 그 아이에게 마치 자기 아이인 양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만지지 말아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의 일부까지를 공유해서 그 출산을 하는 것이 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내재적인 공유의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상세계의 특질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에서의 결핍이 꿈이라던가 버릇으로 이어졌다면 이렇게 그 여성인데 그 주체성을 가진, 그리고 뭔가 창작을 하고 싶은 열망에 있는 여성의 집단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는 이 결핍의 요소가 어떤 작품으로서 특히 이야기를 가진 구조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안에 디지털 스토리텔링 랩에서 약 한 25명에서 지금은 한 30명 될 것 같아요. 30명의 그 여성들과 함께 디지털 게임과 다양한 가상세계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공부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비평상에서 상위 4명의 수상자 중에 게임 비평상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 여성이었습니다. 1, 2, 3등이 전부 다 여성이었고요. 굉장히 저희 졸업생들이 많은 수가 굵직한 게임들에서 본인들이 믿는 신념대로 좋은 컨텐츠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